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방금 터졌다. 태형건설 최종 부도위기. 기업은행이 건설사에 빌려준 돈 40조 가운데 무려 7.9조 원, 20%의 빚을 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부실채권 등으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형건설은 우리은행이 TY홀딩스 보유채권을 먼저 상환 요구에 나서며 자구계획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도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드디어 4월 위기가 터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과 건설사의 부실, 이제 시작일까요? 끝난 걸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업은행 방금 터졌다. 태형건설 최종 부도 위기. 지금 기업은행 완전 붕괴되고 있고 태형건설 쓰러져 가고 있네요. 자, 먼저 기업은행 빌려준 돈 40조 넘는데 건설사 부두에 떠는 은행. 건설사 부두에 무슨 은행이 떨겠어요? 기업은행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금융권들? 보시면 전체 은행부터 보자고요. 은행 위기인데 2023년 말 건설업에 대출 비중이 무려 42.4조. 왜 그러냐면 건설업에 빌려준 돈은 거의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은행 부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8.4%나 증가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증가했죠. 주요 은행, 시중은행, 즉 1금융권 말하고 있어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2금융권 다 합쳐가지고 전년 대비 8.4% 증가 42조입니다. 빚이. 그런데 이 기업은행이 문제예요. 건설업 채권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무려 7.9조. 18.8%예요. 모든 은행 가운데 어떻게 건설업이 지금 제일 심각한데 거기에 5분의 1을 기업은행이 지금은 그렇게 1금융권보다 큰 은행도 아닌데 기타 보시면 왜 기업은행 대출이 많으냐면 그 이유가 중소기업, 원래 기업은행이 뭡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의 부도날 곳들 중심으로 다른 금융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얘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중소기업, 부실 채권, 고정이야 이것도 최고예요. 기업은행이. 여러분들 국책은행이라고 알죠? 기업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다 심각합니다. 국책은행이라고 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펑펑 쓴다, 뭔 그런 기분으로 지금 빌려준 것 같아요. 저축은행 보실래요? 23년 적자. 와, 심각합니다. 지금 저축은행. 그래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지금 나오네 마네 하는데 5,559억. 이자 비용, PF 부실 심각하고 건전성, 연체율이 무려 6.5. 1년 사이에 3.14%나 상승하고 지금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이렇게 뉴스에서 제목을 많이 답니다. 헤드라인을. 자, 고정이하 여신 7.72%로 무려 3.64나 상승했다. 아무튼 은행의 위기, 1금융권 전반적에서는 기업은행, 그리고 비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 자, 기업은행과 그러면 은행권 전체적으로 부실 폭탄 보자고요. 개인사업자 대출 상위 10개 은행 봤더니 수협도 있고 쭉 있어요. 국민은행, 1금융권까지. 이 기업은행 보세요. 규모가 결코 1금융권,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보다 적은데 이렇게 많아요. 3,746억. 와,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건 뜯기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자, 압도적입니다. 기업은행 보세요. 그것도 회색이 작년이고 이 빨간색이 말인데 어떻습니까? 또 훨씬 많이 늘어났고 압도적으로 지금 신한, 국민, 하나, 우리를 앞지르고 있죠. 기업은행은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해요. 근데 돈 잔치 하니까 실적 좋네 어쩌네 말 많죠. 그 실적이라는 게 진짜 실적일까요?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하고요? 5대 저축은행 여기 보시면 SBS, SBI, 그다음에 웰컴, 오케이 쭉쭉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이 지금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연체율도 보면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일반은행까지 해서 주로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이 위험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태형건설이 지금 아주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리은행이 발목 잡고 있어요. 부도날 수도. 모든 채권단이 다 이구동성으로 해야 그나마 워크아웃 진행되면서 이제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해가면서 살아나는 건데
보세요. 우리은행, 태형건설 워크아웃을 제동 걸어버렸어요. 자, TY홀딩스 채권부터 빨리 우리한테 줘라.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비율은 크지는 않는데 그 비율은 작아요. 그런데 얘들이 요구하면 다른 무슨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들 요구하겠죠. 먼저 이렇게 되면 태형은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은행 TY홀딩스 보유 채권을 먼저 상환할 걸 요구했어요. 수용 안 하면 결의 반대하고 가압류하고 소송 진행해버리겠다. 홀딩스 연대 채무 3년 유예, 이것마저도 계획서에서 빼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던 이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주채권이잖아요. 자, 연대 채권 360억 출자 전환으로 절충을 지금 시도 중이고요. 다른 채권자 동조 시에 자구 계획 난항, 즉 부도 위험성이 이제 확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 다만, 자, 우리은행이 채권 비율이 낮아서 반대해도 다른 채권단이 연계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그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건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태형건설 볼까요? 태형건설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사업장 59곳 중에 무려 브릿지가 19곳이에요. 브릿지가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본 PF 전에 발생하는 이자도 센 브릿지 PF. 회장 포함해서 임원 22명 감추겠습니다. 급여도 무려 35% 삭감. 본인들 딴에는 이게 상당히 고강도의 자구책. 그리고 또 에코비트 매각 선정했고 골프장 매각 기타 등등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은행이 우리한테 이거 줘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 했을 때는 역시나 대형 건설은 불패구나, 저렇게 갔다가 또 살아나겠지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태형건설 왜 위험한지 얘기 도표 보세요.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PF가 위험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양이 위험한 곳이에요. 자, 태형건설이 제일 상단에 있고 여기에 거론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진 것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뭐 이런 것들이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일정 4월 19일 날 이제 채권자 협의 기업 개선 안건 부의를 했고 4월 30일입니다. 자, 내일 채권자 협의 기업 개선 계획 안건 의결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우리은행 그런 문제 때문에 5월 말에는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약정 체계를 하고 6월 말에 무상 감자 출자 전환, 이거 세부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자, 기업은행 대출 부실 채권 건전성 비상. 기업은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흑자를 엄청 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지금 기업은행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건 기업은행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제가 기업은행 뭐 당장 부도난다 이 얘기는 아니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러죠. 어중이 떠중이들 다 빌려줬는데 좋지도 않는, 특히 중소기업 돈도 못 받을 곳 위주로 빌려줬는데 이게 안전하겠어요? 기업은행 털어내도 쌓이는 부실 채권, 고금리의 중소기업 리스크 여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라면 막 빌려줬겠습니까? 이게 사기업이라면 공기업이 생각 없이 빌려주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들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월급 받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얘만이 아니라 LH도 그렇고요, 한전도 그렇고요. 지금 공기업들 대거 혁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평생 월급 타먹으니까 그냥,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정부는 또 이걸 악용하고. 아무튼 기업은행 터졌다. 중소기업 대출 폭증, 중소기업 파산 1034건으로 급증했는데 대출이 무려 2조 6박. CCC 플러스 등급이야 기업 대출, 이런 것들을 해줬단 말이에요. 기업은행이 15.4조 20%라 생각. 이거 지금 다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데 이게 조 단위인데 15조가 넘는데 빚이. 자, 중소기업호 부실채권 상승, 기업은행 부도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국채금리니까 바로 내겠어요.
나라가 이제 골마 터지겠죠. 여러분들 혈세가. 자, 부실채권 급증. 상반기 부실채권 6천억. 23년 1조 3,500억. 채권 이자만 5조. 시중은행 지출의 6배. 어마어마하네요. 부실채권 비율 1.05. 전년 대비 0.2% 올랐고. 건전성 비상. 자, 고정이하 여신 3조 757억. 5대 은행 합계 5배입니다. 5대 은행의 5배라는 게 이게 미친 거지 정상입니까?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1%. 자, 5대 은행은 0.3, 0.4밖에 안 돼요. 연체율 같은 경우가. 근데 여기는 0.64로 그냥 압도적 1위. 건설업 대출 8조 2,675. 어마어마하죠. 20개 은행의 최대입니다. 지금 1위예요. 1위. 그렇다고 뭐 기업은행이 당장 부도난다, 돈 찾으러 가야겠다,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러는데, 이거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다만 새로 가입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죠. 뭐 1년 남은 것들은 그냥 끌고 가세요. 당장 뭐 기업은행 국책은행인데 부도나겠어요? 자, 이제 태형건설 상장 폐지 후의 불안지수. 이번엔 태형건설도 보자고요. 하나증권 PF 문제, 태형건설에서 안 끝나고 태형건설도 심각하다. 자, 상장 폐지했죠. 자, 삼정회계법인 계속 기업 존속 여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 위부감사 의견도 거절하는 바람에 상장 폐지 사유가 돼버렸어요. 주식 매매 거래 금지, 상장 폐지 사유가 돼서 최종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단계로 진행하는데 우리은행이 태클을 걸고 있죠. 금리 인상 갈등 폭발, 정상 사업장, 자, CP4 8월 공사 마무리 3,700억입니다. 8.5% 금리 제한, 기존 대출 금리 연 3.5%, 3에서 5%로 2배나 늘어났어요. 반포 사업장 알짜배기, 도생 오피스텔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죠. 자, SBS 매각설, 지금 매각설이 아니라 뭐 사실 지금 홀딩스 이런 문제 이제 보시면 거의 한다고 봐야죠. 총부채 5.8조, 충당부채 1.3조, 자본 잠식 심각하고 SBS 주식 매각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자, 에코비트 매각, 자구책 일환으로 계열사 계속 지금 매각 진행 중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단 요구를 충족 못해서 부도밖에 더 납니까? 서울과 비서울, 이거 오늘 별표 좀 칠게요. 자, 서울과 비서울,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비서울에 살고 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이제 철저히 심해지고 있어요. 대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인구 감소, 서울은 공급도 없어요. 경기도는 맨날 신도시를 지어대요. 공급도 많아요. 수요층은 경기도는 별로 없어요. 서울은 엄청나요. 집도 모자라는데. 그러니 당연히 양극화 가죠. 양극화. 보세요. 아파트값 양극화, 서울은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근데 경기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자, 세 가지로 한번 보자고요. 시세, 거래, 심리. 서울 상승, 비서울 하락. 서울은 5주 연속 상승 0.3% 올라가가지고 5주 연속이면 올해 이대로 간다면 뭐 꾸준히 뭐 폭등을 할지 조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을까지는 꾸준히 뛸 가능성이 좀 높아요. 비서울, 서울 아닌 곳들은 21주 연속 지금 하락 중이에요. 마이너스 0.02%. 크게 내린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은 희소성,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비서울은 희소성이 없어요. 집이 남아들고 땅도 너무 커요. 자, 서울 증가, 비서울 감소. 뭐가? 거래량이. 서울이요 3월달 거래량이 4,000건을 돌파했어요. 예전에 거래 500건대까지 간 적이 있고, 보통 1,000에서 2,000건에서 맴돌다가 4,000건. 이건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비서울은 거래량이 지금 정체고요, 매물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안 팔려요. 집이 남아도니까. 원인, 서울이 부동산 매수세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는 심리적인 것도, 서울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서울은 하락. 서울 심리가 몇 주째? 11주째 상승.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확산 중이에요. 확산 중. 비서울도 매수 심리는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100이 넘어가면 플러스, 100 아래는 마이너스. 그러는데 그렇지만 상승세가 예를 들어서 106이었으면 103, 101 이런 식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자, 원인, 경기 인천 지방의 공급 물량 폭탄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예적금 대처 방법. 그렇다면 자, 오늘
기업은행도 나오고 저축은행도 나왔는데 어떤 은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예금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뭐 당장 지금 부도날지 어쩔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예적금 들었으면 만기에 찾으세요. 뭐 저번 달이나 이번 달 들었으면 뭐 해약해도 상관없는데 한 몇 개월, 6개월 이상 지났으면 만기에 찾으시라고요. 1년짜리거나 2년짜리면. 당장 부도나는 게 아니니까 잊지 마요. 괜히 손해봐갖고 저놈 때문에 뭐 손해봤네 어쩌네 하지 마요. 경제위기 터지게 되면 다 찾아야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니까. 자, 부실 위험은 인식하세요. 1, 2년 만기 끝나면 그냥 빼버리고요.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분산했지. 1금융권이거나 아니면 우체국. 자, 1금융권 5대 은행이 안전하다고 했죠. 금융위기 때나 부도. 그 다음에 2금융권 만기 분산. 원리금 5천만 원밖에 지금 상환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원래 1억을 올리려고 했는데 1금융권 살리려고 2금융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나라는 다 1억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원리금 5천으로 묶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체국 전액 보장. 예금 많으면 우체국이 안전해요.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이자율이 좀 낮죠. 새마을 단위농협 이런 데는 5천만 원씩 법인이 다른 곳들 분산하면 다 5천만 원씩 보장받아요. 달라야 돼요, 법인이. 그리고 자, 기업은행 방금 터졌다. 이제 태형건설이 은행하고 이제 같이 어떤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게 특정 건설사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은행과 건설이 좀 부도 위험까지 지금 온 건 맞아요. 다만 확률적인 면이 조금 이제 변수죠. 이게 뻥 터지면 안 되겠죠. 특히 여기 부동산, 아파트 그려져 있는데 집값이 밋밋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세와 거래량, 심리 모두 서울과 비서울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비서울, 서울이 아닌 곳들 지역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